축하합니다, 이혜인 이사님. 제니스 펀드가 드디어 런칭되는군요. 회의실 안 수십 명의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33세 나이에 국내 최연소 금융그룹 CIO, 최고 투자 책임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5년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내가 쏟아부은 시간이.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다. 수천 개의 변수를 조합하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 결과물이 바로 제니스 펀드였다. 글로벌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알고리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연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투자 상품. 혜인아, 정말 대단해. 내가 해냈어. 약혼자 강우진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는 나와 같은 팀의 V사였다. 3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6개월 전에 약혼했다. 키 185cm, 단정한 외모, 명문대 출신.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펙이었다. 우진 오빠도 많이 도와줬잖아요. 아니야. 이건 다 내 실력이야. 그의 눈빛이 따뜻했다. 믿음직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눈빛 뒤에 숨겨진 탐욕을.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혜인아, 잠깐 시간 있어? 가장 친한 친구 신지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 회사 회계팀의 팀장이었다. 대학 때부터 친구였다. 함께 밤샘 과제도 하고 취업 준비도 같이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응, 무슨 일이야? 이거 좀 봐줘. 제니스 펀드 회계 처리 관련인데. 그녀가 건넨 서류를 훑어봤다. 복잡한 회계 용어들이 가득했다. 이건 내가 더 잘 알잖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여기 사인 좀 해줘.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사인을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서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것이라는 걸. 일주일 후였다. 이혜인 이사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셨습니다. 비서의 긴급 전화를 받고 황급히 회의실로 갔다. 2명의 감독관이 차갑게 앉아 있었다. 이혜인 씨, 제니스 펀드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펀드 자금 중 3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회계 장부를 보세요. 감독관이 내민 서류. 그 안에는 내 사인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일주일 전 신지아가 보여줬던 바로 그 서류. 이건 제가 횡령한 게 아니라. 변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시죠.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다. 언론이 들끓었다. 최연소 CIO 30억 횡령 의혹. 금융계 샛별 탐욕에 눈 멀어. 제니스 펀드 사기극이었나. 회사는 나를 즉시 해고했다. 약혼자 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진 오빠, 나 정말 안 했어. 믿어줘.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다. 혜인아, 증거가 다 있는데 어떻게 믿어? 오빠가 날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 미안해. 나도 내 커리어가 있어. 넌 이해할 거야. 통화가 끊겼다. 신지아에게도 연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강우진이 제니스 펀드 2.0의 특허를 자기 명의로 출원했다는 것. 그리고 신지아가 그 프로젝트의 CFO가 되었다는 것.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완벽하게 이용당했다는 걸. 5년간의 노력이, 내 꿈이, 내 미래가 모두 그들의 탐욕을 위한 발판이었다는 걸. 통장 잔고는 바닥났다. 변호사 선임비로 모든 저축을 썼지만 소용없었다. 아파트는 압류되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됐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금융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모두가 나를 외면했다. 횡령범, 사기꾼.
그런 딱지가 붙은 사람을 누가 쓰겠는가. 한 달 만에 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강 다리 난간에 기대서 있었다. 밤 11시.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춥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이미 내 안에 모든 감각이 얼어붙은 지 오래였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대교 위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 강변 아파트의 따뜻한 조명. 저 안에는 행복한 가족들이 있겠지. 웃고 떠들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한 달 전의 나처럼.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난간 너머 칠흑 같은 강물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꺼내보니 또 채권 추심 전화였다. 1588-XXXX. 이제는 번호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받지 않았다. 어차피 갚을 돈도 갚을 의지도 없었다. 5년간 모은 전 재산 1억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법정 비용, 생활비로 모두 사라졌다. 아파트는 압류당했고 신용카드는 정지됐다. 통장 잔고 3만 8천 원.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33세 나이에 금융계에 떠오르는 별이라 불리던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울 눈물도 다 말라버렸다. 이혜인씨. 뒤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 188cm 정도.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정제된 이목구비.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 하지만 그보다 더 압도적인 건 그의 눈빛이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누구세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차현수입니다. 차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금융계에서 일했다면 모를 리 없는 이름. 대한민국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헤지펀드. 사자굴라이언즈 댄의 CEO. 은둔형 천재 투자자.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는 인물. 왜? 저를?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제니스 펀드. 5년간의 개발.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당신의 인생.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강우진. 신지아. 그들이 당신한테서 빼앗은 건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당신. 어떻게 그걸? 제 일이니까요. 차현수가 난간 옆에 섰다.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엔씨, 당신은 천재입니다. 뭐라고요? 30살에 CIO가 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5년 만에 연 15% 수익률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의 말이 칼날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시장을 읽는 직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그리고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복수심. 지금 당신 안에 타오르는 그 분노. 그게 바로 제가 필요한 겁니다.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죽으려고 했죠. 차현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렇게 죽으면 그들의 승리입니다. 강우진은 당신의 알고리즘으로 떼돈을 벌 겁니다. 신지아는 CFO로 명성을 쌓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횡령범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정말 그렇게 끝낼 겁니까? 아니면 그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 차현수 CEO 라이언즈 댄 캐퍼털.
저와 함께 복수하시겠습니까? 복수? 그들이 당신한테서 빼앗은 모든 것, 명예, 재산, 미래, 자존심, 전부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무슨 조건이죠? 제 무기가 되어 주십시오. 무기? 제게도 쓰러뜨려야 할 적이 있습니다. 차연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우진과 신지아. 그들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첫 번째 희생양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사람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차연수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가진 게 있습니다. 뭐죠? 두뇌. 그리고 복수심.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차연수의 코트 자락이 펄럭였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11시까지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만약 연락이 없다면. 그가 난간을 톡 두드렸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검은 벤틀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사라지고 나는 홀로 남았다. 손 안에 명함을 내려다봤다. 라이언즈 댄 캐퍼털. 사자굴. 금융계의 전설. 그리고 복수의 기회. 강물을 다시 내려다봤다. 아까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희망. 강우진, 신지아,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 집으로 향했다. 죽을 생각은 이제 없었다. 복수가 끝날 때까지는. 24시간이 지났다. 정확히 밤 10시 58분. 나는 차연수가 준 명함을 손에 쥔 채 휴대폰 앞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고민했다. 아니, 고민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다.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든가. 손가락이 떨렸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려는데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강우진과 신지아에게 배신당한 후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차연수는 달랐다. 그는 내게서 뭔가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게도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나를 필요로 했다. 어쩌면 그게 더 믿을 만했다. 이해관계가 명확한 관계.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이는 동맹. 11시 정각. 나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바로 연결됐다. 이엔씨. 차연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다. 마치 내가 전화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네, 저예요. 결정하셨습니까? 조건을 먼저 듣고 싶어요. 현명하십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차연수가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사자굴 본사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엔씨. 네? 내일부터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냈다. 검은색 팬츠 수트. CIO 시절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입던 옷이었다. 거울을 봤다. 한 달 만에 5kg이 빠진 얼굴.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가.
창백한 피부.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사자굴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지하 5층, 지상 30층짜리 빌딩 전체가 그들의 소유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곧바로 한 여성이 다가왔다. 이엔 씨십니까?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30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다.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바닥은 대리석, 천장은 최소 5m는 되어 보였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증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엔 씨 오셨군요. 차연수가 책상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어젯밤과 달리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다. 더욱 날카롭고 강렬한 인상이었다. 앉으십시오. 나는 그가 가리킨 소파에 앉았다. 차연수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요? 네. 우리의 동맹은 명확한 계약 관계여야 합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서. 계약 기간 2년. 계약 조건 상호 목표 달성 시까지.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다. 명목상 약혼 관계 유지. 이게 무슨 뜻이죠? 차연수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약혼 관계입니다. 당신은 사자굴의 전략 파트너이자 제 약혼자로 금융계에 복귀하는 겁니다. 왜 하필 약혼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하나 펼쳤다. 첫째, 당신의 이미지 쇄신입니다. 횡령범이라는 낙인을 지운 채 화려하게 복귀하려면 강력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사자굴 CEO의 약혼자보다 더 강력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리가 있었다. 둘째, 차연수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로라 아트 재단입니다. 오로라 아트 재단? 제 집안이 3대째 운영하는 미술품 재단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 재단을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설마. 맞습니다. 신지아 일가입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차연수가 계속 말을 이었다. 신지아의 아버지 신태주는 미술품 경매계의 거물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위작 거래와 자금 세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타깃으로 삼은 게 오로라 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차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강우진과 신지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저는 신지아 일가 전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었다. 계약 조건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 연봉 5억 원. 사자굴 전략이사 직함. 전용 사무실과 비서 제공. 그리고 복수를 위한 모든 자원 지원. 하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금융계에서 매장당한 사람입니다. 차연수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혜인 씨, 당신을 매장시킨 건 당신의 실력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니스 펀드 알고리즘을 제가 분석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가득했다. 완벽합니다. 아니, 완벽 그 이상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5명도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말이 내 가슴에 와닿았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차연수가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쳤다. 2년 동안 저의 무기가 되어 주십시오. 대신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결정은 끝났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우진과 신지아가 무너질 때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들이 제 얼굴을 보며 무너지는 걸 직접 보고 싶어요. 차연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미소였다. 약속하겠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혜인.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차연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다. 환영합니다. 블랙 로터스. 블랙 로터스요? 당신의 코드명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검은 연꽃.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 그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악수였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혜인 씨. 아니, 블랙 로터스.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 사자굴의 전략이사로서 하루 14시간씩 일했다. 차연수와 그의 팀은 나에게 최고의 자원을 제공했다. 전 세계 금융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 블룸버그, 로이터 모든 프리미엄 금융 정보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우진과 신지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자료. 차연수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우진이 제니스 펀드 2.0으로 투자한 기업 목록. 신지아 일가가 운영하는 미술품 경매 네트워크. 심지어 그들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이혜인 씨 준비되셨습니까? 차연수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강우진과 신지아가 제니스 펀드 2.0의 공식 런칭을 발표하는 대형 투자 갈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행사. 금융계 거물들이 총집결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화려하게 복귀하는 무대. 준비됐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3개월 동안 철저히 관리한 결과 나는 예전보다 더 빛났다. 빠졌던 체중을 회복했고 피부는 다시 생기를 찾았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드레스는 깊은 남색의 머메이드 라인. 등이 깊게 파인 디자인의 은색 자수가 놓여 있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차연수가 직접 준비해준 것이었다. 완벽합니다. 차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다. 갈까요? 네. 우리는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전용 리무진이 빌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차연수는 태블릿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강우진, 신지아. 너희를 다시 만나는 날. 호텔에 도착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차연수가 먼저 내려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다.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저분이 누구예요? 차연수 회장 옆에 있는 여자는? 완전 미인이네. 기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차연수가 내 허리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미소 지으세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우리는 레드카펫을 걸어 볼룸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금융계의 CEO들, 펀드 매니저들, 투자자들. 그들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다. 차연수 회장님이시네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차연수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봤다. 무대 앞 VIP 테이블에 앉아 있는 강우진과 신지아. 강우진은 흰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신지아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붙어 있었다. 둘 다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내 알고리즘으로. 내 5년을 짓밟고.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었다.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오늘은 감정을 드러낼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냉정하게 일침을 가하는 날이었다. 블랙 로터스 시작할 시간입니다. 차연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우리는 무대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강우진이 우리를 봤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옆에 있던 신지아도 우리를 보고는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해인? 강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오랜만이네요, 우진씨. 지아야. 너. 어떻게? 신지아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소개할게요. 사자굴 CEO 차연수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제 약혼자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약혼자? 이혜인? 그 횡령 사건이? 아니 그럼 사자굴이랑? 강우진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신지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인아 정말 놀랍다. 언제 이렇게?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차연수가 차갑게 말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존재감이 순식간에 주변을 압도했다. 강우진 씨 축하드립니다. 제니스 펀드 2.0 런칭이라니. 감사합니다. 강우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발표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연수가 손짓하자 비서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내용을 본 순간 강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사자굴 캐피탈 제니스 펀드 2.0 주요 투자처 3곳에 대한 적대적 M&A 발표. 화면에는 구체적인 기업명과 인수 금액이 적혀 있었다. 총 5천억 원 규모. 강우진의 펀드가 투자한 핵심 자산 3곳을 모두 인수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게 무슨... 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볼륨 아니 술렁였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자굴이 직접 나서다니. 강우진 완전 끝났네. 제니스 펀드 2.0은 이제 휴지 조각이겠어. 나는 강우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진씨, 제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돈 버는 거 재미있으셨어요? 혜인아 오해야. 나는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의 펀드는 무너질 거예요. 천천히 완벽하게. 신지아가 끼어들었다. 혜인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우린 친구잖아. 친구?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친구가 친구를 횡령범으로 만들어? 그건 됐어요, 지아야.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요. 차연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신지아 씨 그리고 강우진 씨.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당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그가 나를 바라봤다. 바로 블랙 로터스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천천히 즐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서 볼륨을 나갔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자들이 우리를 쫓아왔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리무진에 타자마자 차연수가 말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강우진과 신지아에게는 이제 어둠만 남았을 것이다. 갈라가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금융계는 완전히 뒤집혔다. 사자굴의 적대적 M&A 발표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자굴 제니스 펀드 핵심 자산 공격. 차연수 회장의 새 약혼자 이혜인의 정체는? 횡령 의혹 이혜인 사자굴과 함께 화려한 복귀. 나는 매일 아침 뉴스 클리핑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여론은 서서히 내 편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왜 금융계 최고의 헤지펀드가 횡령 의혹이 있던 여자와 손을 잡았을까?
혹시 그 횡령 의혹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닐까? 차연수의 홍보팀은 교묘하게 이런 의구심을 퍼뜨렸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암시는 충분했다. 이사님, 오늘 이사회 준비 완료했습니다. 비서 한주영이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차연수가 나를 위해 배치한 베테랑 비서였다. 10년 경력의 금융 전문가.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펼쳤다.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었다. 사자구리 적대적 M&A를 통해 확보한 의결권으로 강우진의 회사 제니스 캐피털의 이사회를 장악하는 날. 지난 2주 동안 차연수 팀은 완벽하게 움직였다. 제니스 펀드 2.0이 투자한 3곳의 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사진을 교체했다. 이제 제니스 캐피털의 주요 의결권은 사실상 우리가 쥐고 있었다. 오후 2시. 제니스 캐피털 본사 이사회의실. 나는 차연수와 함께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미 강우진과 그의 임원진 5명이 앉아 있었다. 강우진의 얼굴은 2주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턱수염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회장님, 이사님. 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예전에 그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앉으시죠. 차연수가 차갑게 말하며 상석에 앉았다. 나는 그 옆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차연수의 법무팀장이 일어섰다. 오늘 안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 이사진 개편. 둘째, 제니스 펀드 2.0 알고리즘에 대한 긴급 독립 감사. 그 말에 강우진이 벌떡 일어섰다. 알고리즘 감사라니, 그건 우리 핵심 자산입니다. 영업 비밀이고요. 앉으십시오, 강우진 씨. 차연수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확보한 의결권이 51%를 넘습니다. 당신은 그저 소수 주주일 뿐이죠. 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요? 내가 끼어들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했어요. 시장 원리에 따른 거죠. 우진 씨도 잘 아시잖아요. 자본주의 원칙을. 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무팀장이 계속 설명했다. 이사진 개편안입니다. 신규 이사 3명을 선임합니다. 스크린에 이름이 떴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나였다. 이혜인 사자굴 전략이사 겸 제니스 캐피털 사회이사. 투표에 붙입니다. 의결권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강우진과 그의 측근 2명만 반대표를 던졌지만 소용없었다. 가결되었습니다. 순간 강우진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건 쿠데타야. 내가 만든 회사를 이렇게 빼앗아 가다니. 당신이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제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당신이 세운 회사죠. 원래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강우진이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럼 이제 2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제니스 펀드 2.0 알고리즘에 대한 독립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고리즘의 독창성 검증. 둘째,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확인. 강우진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혈색마저 사라졌다. 반대합니다. 근거를 말씀하시죠. 차연수가 냉정하게 물었다. 영업 비밀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경영권 침해고. 강우진 씨, 내가 말을 끊었다. 혹시 감사가 두려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무슨 소리야? 독창적인 알고리즘이라면 감사를 받아도 문제 없을 텐데요. 아니면.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의 알고리즘을 훔친 거라면 모르겠지만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임원들이 강우진을 쳐다봤다. 투표에 붙입니다. 결과는 명백했다. 찬성 8표, 반대 2표. 압도적 가결이었다.
감사는 독립적인 제3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기간은 4주입니다. 법무팀장이 발표했다. 강우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신지아와 마주쳤다. 그녀는 회계감사 때문에 이 건물에 온 모양이었다. 회의나. 신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하며 지나쳐 가려 했다. 하지만 신지아가 내 팔을 붙잡았다. 제발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지아야, 당신은 나를 횡령범으로 만들었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그런데 지금 미안하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진 오빠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압력을 넣어서. 당신 아버지? 순간 귀가 번쩍 뛰었다. 신태준 회장 말이에요. 신지아가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다. 신태준, 오로라 아트 재단, 차연수가 말했던 그 이름. 신지아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던 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차연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습니까? 신지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걸 들었어요. 나는 신지아가 한 말을 전했다. 차연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신태준이 직접 개입했군요. 이제 어떻게 하죠? 알고리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강우진은 끝입니다. 그 다음은 차연수가 나를 쳐다봤다. 신지아 일가 전체를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블랙 로터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4주 후였다. 감사 결과가 나왔다. 포렌식 팀이 회의실에 모인 우리 앞에서 보고서를 펼쳤다. 제니스 펀드 2.0의 핵심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가 말했다. 기존에 등록된 다른 알고리즘과 99.2% 일치합니다. 그 알고리즘의 원 개발자는 화면에 이름이 떴다. 이해인 2019년 개발 및 특허 출원. 명백한 지적 재산권 침해입니다. 강우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끝난 표정이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우진 씨. 강우진의 알고리즘 도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날 밤. 나는 차연수의 개인 서재에 초대받았다. 사자골 본사 최상층 그의 집무실 옆에 있는 비밀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다.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찼고 한쪽에는 진귀한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림, 조각, 도자기. 모두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작품들이었다. 앉으세요. 차연수가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그는 두 잔의 와인을 따라 하나를 내게 건넸다. 축하합니다, 블랙 로터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었다. 이제 강우진은 금융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겁니다. 제니스 캐피털도 파산 직전이고요. 차연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오히려 무겁고 어두웠다. 왜 그러세요? 우리가 이긴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서서 나를 쳐다봤다. 강우진은 그저 말단일 뿐입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신태준 회장 말씀이시죠? 차연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벽면의 한 그림 앞으로 걸어갔다. 검은 연꽃이 그려진 동양화였다. 먹으로 그린 것 같은데 신비롭고 어둡게 빛났다. 블랙 로터스. 그가 그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의 코드명은 이 그림에서 따온 겁니다. 이 그림이.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1920년대에 수집하신 작품입니다. 작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 말기 궁중 화원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오로라 아트 재단의 시작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검은 연꽃. 아름답지만 동시에 슬프고 외로워 보였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이 재단을 지켜왔습니다. 차연수가 말을 이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가 소파에 앉으며 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5년 전 신태준이 접근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오로라 재단과 합작 전시회를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명분이었죠. 한국 미술의 세계와 문화 교류. 차연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소장품 목록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일부 작품을 위작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제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점의 주요 작품이 위작으로 바뀌어 있었고 진품은 이미 해외로 밀반출된 뒤였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차연수가 쓴 웃음을 지었다. 신고하는 순간 오로라 재단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위작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작품의 가치가 폭락하고 재단은 파산합니다. 그래서 참고 계셨던 거군요. 참은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연수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5년 동안 저는 신태준의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비자금, 위작 거래 네트워크, 자금 세탁 루트.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가 강우진과 신지아를 이용해 더 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더 큰 계획이요? 차연수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복잡한 거래 내역과 계좌 번호들이 가득했다. 제니스 펀드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신태준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담보로 사용하려던 것이. 화면을 넘기자 한 작품 사진이 나타났다. 바로 블랙 로터스 그림이었다. 이 그림을요? 정확합니다. 차연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우진은 제니스 펀드 2.0을 론칭하면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보로 이 블랙 로터스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그림은 당신 재단 소유잖아요. 신태준이 위조 소유권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차연수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블랙 로터스의 소유권이 신태준에게 있다고 적혀 있었다. 날짜는 5년 전 합작 전시회 때였다. 이건 완전히 위조된 문서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강우진의 펀드가 성공했다면 신태준은 이 그림을 담보로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큰 불법 거래를 벌였겠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그럼 제가 당한 것도 맞습니다. 차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알고리즘은 신태준에게도 필요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큰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였으니까요. 그래서 강우진과 신지아를 시켜 당신을 제거하고 알고리즘을 훔친 겁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내가 당한 배신은 단순한 개인의 탐욕이 아니었다. 훨씬 더 크고 치밀한 범죄 조직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럼 이제?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태준을 무너뜨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차연수가 일어서서 블랙 로터스 그림 앞에 섰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신태준은 3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정재계 인맥도 두텁고 증거를 숨기는데도 능숙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나도 일어섰다. 강우진을 무너뜨린 것처럼 신태준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차연수가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블랙로터스. 고마울 건 없어요. 이건 저의 복수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마주보며 와인잔을 들었다. 신태준과 신지아 일가의 몰락을 위하여, 그리고 진실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신태준이 있을 것이다. 아직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블랙로터스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주 후, 금융감독원 청사 앞에는 수십 대의 취재 카메라가 몰려 있었다. 오늘은 강우진의 제니스 펀드 2.0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다. 나는 차연수와 함께 기자회견장 뒤편에 서 있었다. 우리는 참관인 자격으로 초대받았다. 아니, 정확히는 차연수의 영향력으로 이 자리를 만든 것이었다. 긴장되십니까? 차연수가 낮게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기대돼요. 나는 정면의 단상을 바라봤다. 곧 강우진의 모든 거짓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오전 10시 정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지금부터 제니스 캐피털 및 제니스 펀드 2.0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다. 먼저 제니스 펀드 2.0의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코드가 나타났다. 해당 알고리즘은 2019년 ENC가 개발하고 특허 출원한 원본 코드와 99.2% 일치합니다. 차이가 나는 0.8%는 변수명과 주석 등 표면적 변경에 불과하며 핵심 로직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이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원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본 알고리즘에 존재하던 치명적 오류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점입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저 오류는 내가 일부러 남겨둔 것이었다. 알고리즘을 완성한 후 혹시 모를 도용에 대비해 숨겨둔 일종의 함정이었다. 해당 오류는 특정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 계산을 잘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우진 씨는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급격히 하락하는 수익률 곡선이었다. 지난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이 오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스 펀드 2.0은 현재 투자금의 37%를 손실한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37%는 펀드로서는 치명적인 손실률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부원장이 엄숙하게 발표했다. 첫째, 제니스 캐피털 강우진 대표를 금융사기 및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둘째, 제니스 펀드 2.0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 절차를 시작합니다. 셋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강우진 대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ENC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매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왔다. 이 순간을. 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이미 뉴스는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속보 알림이 쏟아졌다. 제니스 펀드 사기 확정, 강우진 검찰 고발. 37% 손실, 투자자 패닉. 이해인 결백 입증. 진짜 피해자는 그녀였다. 차 안에서 차연수가 말했다. 이제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환매 사태가 시작되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차연수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제니스 캐피털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50% 하락했고 거래 정지 직전입니다. 강우진이 투자한 다른 기업들도 연쇄 하락 중입니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빨간색 숫자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었다.
모두 하락 하락 하락. 완벽한 붕괴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연수가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지금 확인했습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그가 말했다. 환매 요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니스 펀드 2.0의 총 투자금 3천억 원 중 2천억 원의 환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우진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마련할 수 없습니다. 차연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투자한 돈의 37%는 손실이고 나머지도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환매를 하려면 자산을 급매각해야 하는데 그러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파산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뉴스 속보가 또 떴다. 제니스 캐피털 법정관리 신청 검토. 강우진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5년 동안 내 알고리즘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있었다. 오후 3시. 강우진의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강우진 대표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중입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법적 대응인가? 나는 그 장면을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지켜봤다. 비서 한주영이 커피를 가져왔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강우진은 끝났지만 신지아와 신태주는 아직 멀쩡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시간 문제 아닐까요? 한주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우진이 무너지면 신지아도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맞는 말이었다. 신지아는 제니스 캐피털의 CFO였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녀의 명성도 함께 무너진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신지아가 직접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신태준이 파멸하는 것을. 주영씨, 차연수 회장님께 연결해 주세요. 네, 이사님. 잠시 후 차연수와 영상통화가 연결됐다. 회장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차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신지아와 신태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위험한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강우진에게는 마지막 석양이었다. 하지만 신지아와 신태준에게는 더 긴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는 블랙 로터스가 서 있을 것이다. 강우진이 몰락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금융계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방심하지 않았다. 차연수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위험하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다. 한주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사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부자 거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주영이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익명 제보 내용이 떠 있었다. 이에이는 제니스 펀드 2.0의 붕괴를 사전에 알고 관련 주식을 공매도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 아래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날짜, 시간, 거래 금액까지 상세하게. 이건 조작이에요. 내가 소리쳤다. 저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화면 속 거래 내역은 너무나 정확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 실제로 존재하는 증권사.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의 공매도 거래. 누가 이런 짓을. 순간 깨달았다. 신지아.
강우진이 무너진 후 그녀는 조용히 숨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차현수 회장님께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한주영이 급히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차현수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다. 제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하지 않았어요. 이건 누군가의 조작이. 알고 있습니다. 차현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너무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더 많은 자료가 있었다. 내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거래, 심지어 내 IP 주소에서 접속한 기록까지. 이건 전문가의 작품입니다. 차현수가 냉정하게 분석했다. 아마 신태준이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이런 조작을 해온 사람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패닉에 빠져 있었다. 겨우 명예를 회복했는데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없었다. 일단 진정하십시오. 차현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역추적하고 조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죠? 최소 2주에서 한 달. 하지만 그동안 사자굴의 신뢰도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차현수의 말이 맞았다. 뉴스는 이미 속보를 타기 시작했다. 이해인 내부자 거래 의혹, 제2의 스캔들, 사자굴도 연루, 금융계 충격, 복수국의 반전, 이번엔 이해인이 가해자? 댓글은 더 잔인했다. 역시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 사자굴도 이제 끝이네. 차현수 판단 미스. 내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블랙 로터스. 차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무너지면 그들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버티십시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됐다. 일주일 동안 나는 거의 매일 조사를 받았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다. 이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IP 주소는 뭡니까? 당신 사무실 IP인데요. 누군가 해킹했을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조사관들의 눈빛은 차갑고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이미 나를 범인으로 단정한 듯 했다. 사자굴 내부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임원들이 차현수에게 압력을 넣었다. 회장님, 이해인 이사를 일단 정직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사 이미지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차현수는 단호했다. 이해인 이사는 결백합니다. 저는 그녀를 믿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반드시 찾을 겁니다. 그의 확고한 태도 덕분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조사는 계속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신태준의 조작은 완벽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또다시 모든 것을 잃는 꿈. 강우진과 신지아가 비웃는 꿈. 한강 다리 난간에 서 있는 꿈.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모니터를 켜고 시장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유럽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모든 신호가 대폭락을 암시하고 있었다. 만약 지금 시장이 무너진다면.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내부자 거래 조사 때문에 나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정확한 예측을 한다면, 조사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천재 전략가라는 것을,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시장을 읽는다는 것을. 나는 A사 용지를 꺼내 시장 분석을 시작했다. 3일 후
나는 금융감독원 조사관들 앞에 섰다. 그리고 한 장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게 뭡니까? 제 시장 예측입니다. 나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정확히 72시간 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붕괴할 것입니다. 다우 지수는 7% 이상 폭락할 것이고 코스피는 10% 가까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가 급등할 것입니다. 조사관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이엔씨 지금 무슨? 제가 내부자 거래로 돈을 벌었다고 의심하시죠?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2시간 뒤에 다시 만납시다. 그때 제 예측이 맞으면 제가 정말 천재 전략가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도요. 조사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72시간. 정확히 3일 후.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폭락하기 시작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7.2%, 나스닥 마이너스 8.5%, 서울 증시도 연쇄 폭락했다. 코스피 마이너스 9.8%, 금 가격은 10% 급등, 달러 인덱스도 5% 상승. 내 예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다시 나를 불렀다.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엔씨,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실력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부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직관이에요. 5년 동안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과 제 경험이 만든 결과죠. 조사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 전략가네요. 그렇다면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차연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위기를 넘겼어요.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블랙로터스. 차연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이제 역공할 시간입니다. 네. 신지아가 저를 공격한 흔적을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차연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요. 내일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신지아 일가의 몰락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차연수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앉으세요. 차연수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지난 2주 동안 제 팀이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그가 서류 중 하나를 펼쳤다. 신지아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보낸 익명 제보 파일. 거기에 숨겨진 추적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추적 코드요? 네. 디지털 워터마크 같은 겁니다. 차연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복잡한 코드와 IP 주소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파일을 만든 컴퓨터의 위치를 역추적했습니다. 어디였죠? 오로라 아트 갤러리.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신태준의 갤러리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차연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 컴퓨터에서 접속한 다른 파일들도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명이 나타났다. 위작 거래 명단 2018-2024 해외 계좌 세탁 루트 VIP 고객명 단기밀 블랙리스트 경매 품목. 이게 전부 30년간 신태준이 저질러온 범죄의 증거입니다. 차연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위작 거래, 자금 세탁, 탈세, 뇌물 공여.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걸 어떻게? 신지아가 실수했습니다. 차연수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급하게 움직이다가 보안을 소홀히 한 겁니다. 아버지의 핵심 서버에 접속해서 파일을 만들었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에 제보합니다. 차연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이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거기에는 오로라 아트 재단의 로고가 있었다. 오로라 재단이 소장하고 있던 세 점의 작품. 5년 전 신태준이 위작으로 바꿔치기한 그 작품들의 진품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요? 홍콩의 한 비밀 경매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주최자가 바로 신태준의 페이퍼 컴퍼니였고요. 차연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30년간의 범죄, 위작 거래망, 자금 세탁 루트. 신태준과 신지아 일가는 오늘로 끝입니다. 오후 2시. 차연수와 나는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금융조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우리를 맞이했다. 차연수 회장님, 이혜인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차연수가 준비한 서류를 검사에게 건넸다. 이게 전부입니까? 검사가 두꺼운 서류를 보며 물었다. 디지털 증거도 있습니다. 차연수가 USB 드라이브를 꺼내 건넸다. 30년간의 거래 기록, 은행 계좌 내역, 이메일 교신, 녹취 파일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검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확인했다.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신태준은 단순한 미술품 거래상이 아니었습니다. 차연수가 설명했다. 그는 30년 동안 국내외 위작 거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명 화가의 위작을 제작하고 진품으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즉시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검사가 말했다. 참, 이혜인 이사님. 네? 내부자 거래 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당신의 시장 예측 능력이 입증되었고 조작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지검을 나서자 차연수가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뉴스가 터지는 걸 지켜봅시다. 그날 저녁 6시. 속보가 터졌다. 신태준 오로라 갤러리 회장 위작 거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 조사. 30년간 수백억 원대 불법 거래 정황. 오로라 아트 재단도 수사 대상.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모든 방송사가 속보로 다뤘다. 신태준 위작 거래의 거물. 충격. 유명 화가 작품들도 위작 의혹. 미술계 대지진, 신뢰 붕괴. 나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다. 화면에 신태준의 집 앞이 비쳤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이다. 30분 후 신태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회장님, 위작 거래 사실입니까?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작을 팔았습니까? 자금 세탁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신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신지아가 있었다. 그녀도 수갑을 차고 있었다. 화장이 번져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지아야, 지아야. 신태준이 딸을 부르며 소리쳤다. 하지만 신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 함께 울고 웃던 사람.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배신했다.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 휴대폰이 울렸다. 차연수였다.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생중계로. 어떤 기분이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후련하면서도 씁쓸해요. 당연합니다. 복수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니까요. 차연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건 정의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알아요. 그래도 블랙 로터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당신은 그저 빼앗긴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신태중과 신지아 일가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 오로라 아트 갤러리는 폐쇄되었다. 오로라 아트 재단도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수십억 원 규모의 위작들이 압수되었다. 검찰은 추가 공범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금융계, 미술계, 재계 거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30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지아가 저지른 작은 실수가 있었다. 나를 공격하려다가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신지아가 들어왔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혜인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다. 미안해. 신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 변명할 수 없어. 왜 그랬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친구였잖아. 10년 넘게 함께 했잖아. 아버지 때문이었어. 신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너를 이용하라고 했어. 알고리즘을 빼내라고. 그래서 날 배신한 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아야, 너는 선택했어. 아버지를 선택하고 나를 버린 거야. 신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끝이야, 지아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신 날 찾지 마. 혜인아,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수는 완성되었다. 신지아 일가가 무너진 지 한 달이 지났다. 금융계와 미술계는 여전히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 수사는 계속 확대되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나는 사자굴로 완전히 복귀했다. 전략이사로서의 업무에 집중했다. 내부자 거래 혐의도 완전히 벗어났고 오히려 시장 예측 능력으로 더 유명해졌다. 언론은 나를 금융계의 부활한 천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뭔가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비서 한주영이 급하게 들어왔다. 이사님, 강우진이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강우진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와는 신지아 사건 이후 일절 연락이 없었다. 강우진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꼭 만나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정보라고. 나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알겠어요. 내일 오전에 시간 잡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신지아를 만났던 그 장소. 하지만 이번엔 감정이 달랐다. 신지아는 한때 친구였지만 강우진은 애초에 배신자였다. 철문이 열리고 강우진이 들어왔다. 한 달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수척한 얼굴, 길게 자란 머리, 어두운 눈빛. 예전에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혜인아. 그가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진 씨.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날 불렀어요? 강우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손을 떨며 테이블을 만지작거렸다. 미안해. 결국 그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혜인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들었어요. 신지아한테서.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게 다예요? 그것 때문에 날 부른 거예요? 아니야. 강우진이 고개를 저었다.
너한테 줄 게 있어. 진짜 진실을. 진짜 진실? 너를 횡령범으로 만든 그날. 강우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니,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라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신태준이 시킨 거였어. 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는 그냥 지아를 좋아했어. 진심으로. 그런데 지아 아버지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 너의 알고리즘을 가져오면 지아와 결혼을 허락하고 사업 자금도 대주겠다고. 나는 숨을 삼켰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 진짜야. 너는 내 동료였고 약혼자였으니까. 하지만 강우진의 목소리가 잠겼다. 신태준이 협박했어. 내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우리 가족을 파산시키겠다고.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미안해. 강우진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겁쟁이였어. 가족을 지키려다가 너를 희생시켰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횡령 조작도 신태준이 했어. 강우진이 계속 말했다. 그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완벽한 가짜 증거를 만들었어. 나는 그저 지아한테 너를 설득하라고 시켰을 뿐이야. 설득이요? 배신을 설득이라고 불러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안해, 혜인아. 정말 미안해. 강우진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매일 후회했어. 재판을 기다리면서 매일 내 얼굴이 떠올랐어.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예요? 아니야. 강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걸 주려고 불렀어. 이게 뭔데요? 증거야. 횡령 조작의 진짜 증거.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신태준이 회계 전문가에게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 그리고 조작된 서버의 위치도. 원본 회계 자료가 숨겨진 곳도. 강우진이 USB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걸로 너는 완전히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신태준에게 추가 혐의를 씌울 수도 있고. 나는 USB를 집어들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지만 그 안에는 나의 명예가 담겨 있었다. 왜 이제야 줘요? 용기가 없었어. 강우진이 쓴 웃음을 지었다. 이걸 주면 신태준한테 더 큰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신태준도 무너졌잖아.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그리고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한테 진짜 미안했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나는 한동안 말없이 USB를 바라봤다. 우진 씨. 응? 이걸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알아. 나는 너를 배신했고 내 인생을 망쳤어. 그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왜? 그냥 미안해서. 강우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재판에서 아마 실형을 받을 거야. 5년 아니면 그 이상. 그 시간 동안 내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살 거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보고 싶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요, 우진 씨. 이 USB는 잘 쓰겠어요. 혜인아.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당신이 한 일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USB 하나로 없던 일이 될 수 없어요. 알아. 그래도 적어도.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 당신도 진실을 말했으니 조금은 편하게 사세요. 구치소를 나와 차연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중요한 걸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횡령 조작의 결정적 증거요. 강우진이 줬어요. 강우진이요? 차연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네. 신태준이 지시한 녹음 파일이랑 원본 서버 위치까지 다 있어요. 즉시 오십시오. 우리 법무팀이 검증하겠습니다. 1시간 후.
사자굴 법무팀이 USB 내용을 확인했다. 진짜입니다. 법무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신태준이 회계사에게 지시하는 음성 파일. 명확합니다. 그리고 원본 서버는 신태준의 비밀 사무실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현수가 즉시 검찰에 연락했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십시오.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검찰이 신태준의 비밀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곳에서 원본 회계 서버를 발견했다. 5년 전 내가 사인했던 그 서류들. 하지만 진짜 내용은 달랐다. 신지아가 보여준 서류는 조작된 것이었고 진짜 서류에는 횡령 내용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나는 완전히 결백했다. 그리고 신태준에게는 추가로 증거 조작, 무고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되었다. 일주일 후 검찰이 공식 발표를 했다. 이혜인 씨에 대한 횡령 혐의는 신태준의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혜인 씨는 완전한 피해자이며 모든 혐의에서 무죄입니다. 언론이 들끓었다. 이혜인 5년 만에 완전한 결백 입증. 신태준의 치밀한 범죄 천재 전략가를 노렸다. 부활한 금융계 여왕 이혜인의 승리. 나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차현수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축하합니다, 블랙로터스. 고마워요, 회장님. 당신이 없었으면. 당신의 실력과 용기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나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지는 진정한 평화. 회장님. 네? 블랙로터스라는 이름 이제 반납해도 될까요? 차현수가 미소를 지었다. 이미 당신은 진흙에서 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혜인으로 살아도 됩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더 이상 복수자와 동맹자가 아닌 동료이자 파트너로서.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를 다시 찾았다. 차현수를 처음 만났던 그곳. 죽음을 생각했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난간에 기대 서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봤다. 이제 끝이야. 진짜 끝. 강물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건넜다.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